신약 성경 그리스어 1과부터 오늘은 3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인데요. 뭐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설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죠. 대문자하고 소문자 이제 24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24개의 글자가 이제 있고요. 그 고전에는 더 많았다고 하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시 그리스에서는 뭐 요런 말, 요거, 그다음에 뭐 요런 거, 뭐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바오라든지 뭐 디감마라는 표시라고 했겠고요. 영어로 따지면은 뭐 V나 뭐 W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뭐 발음 자체로는 V 혹은 우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코파라는 것이 좀 특이한 말이죠. 코파라는 말을 코파라고 읽는 거 보니까는 약간 그 현대의 Q랑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샴피라는 말은 이제 시그마랑 조금 뭐 약간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엡실론, 제타, 뭐 에타, 뭐 테타, 이오타, 뭐 카파, 람다, 뮤, 뉴, 뉴라고 하죠. 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크시, 오미크론, 뭐 피, 크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파이, 피, 키, psi, 오메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대문자죠. 대문자인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대어랑 그래 현대 그 알파벳이랑 거의 유사한 게 이거 이 말은 없죠. 근데 요거 M, 뮤, 오미크론 뭐 로가 좀 희한합니다. 이제 시그마는 아니겠고 타우 그다음에 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비슷하겠죠. 현대의 알파벳하고 비슷하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셈이겠고 그다음에 이 표시는 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열심히 했죠. 시그마 뭐 뭐래 적분할 때 쓰는 말이겠죠. 혹은 뭐 수열을 이제 합할 때 이렇게 시그마라는 말을 많이 써갖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은 지금 쓰는 말하고 완전 다른 것들이 이게 이거겠죠. 요거 에타라든지 에타라든지 이런 테타라든지 이제 흐로 이게 이제 현대는 이제 R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옛날에 요런 표시가 있으면은 뭐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제 이거에 크리스토스를 갖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뭐 이건 PX인가?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이죠. PX가 아니라 키로의 표현인 것이죠. 물론 뭐 기본적인 것이면 다 아시겠지만 자 이렇고요. 이걸 이제 우리만 소문자로도 많이 쓰니까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제 요게 좀
제타, 이제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니, 그다음에 이 크시인데요. 크시, 그다음에 오미크론, 피, 크로, 시그마. 시그마는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타우, 그다음에 윕실론, 피, 키, 시, 오메가.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 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죠. 알파벳 외우듯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또 이제 순서를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몰라셔도 되고, 이게 어떻게 읽는 거다, 이게 뭐다, 이건 이제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숫자 때문입니다. 숫자 때문에 이 책에 이제 보시면 이제 숫자 표시가 옆에 나와 있죠. 이게 순서대로 1, 2, 3, 4, 5. 네, 이제 6이 없어요. 6이 없다는 것은 아까 하여튼 요거 때문에, 요걸로 이제 6으로 대출하고 대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 A, B, C, D는 아니겠지만 저 C는 아니겠지만 저 C, D, E, F 자리에 이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섯 번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타, 테타, 뭐 요타까지 좋습니다.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0, 그러니까 1이지만 여기서부터 10으로 넘어. 20, 30, 40, 50, 60, 70, 80.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Q 자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Q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얘가 Q랑 비슷한 게 꼬파라는 게 있으니까 꼬파 자리가 이제 이게 90이 되겠고, 이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10의 단위고 여기서는 100 단위로 나옵니다. 100, 200, 300 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게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제 샴피라고 해가지고 이걸 900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여기에 보시면 이제 1000, 뭐 10만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숫자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겠고요. 뭐 숫자를 뭐 굳이 외워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성서에도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성서 글씨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대충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뭐 특별히 뭐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물고기 잡으라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뭐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지금 잠깐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있으면은 그때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앙겔로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G가 현대어로 고쳐보면은 그 알파벳을 고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 G가 두 개 정도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그 감마 뒤에 여기 뭐 감마와 감마, 그다음에 카파, 뭐 키, 뭐 크시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게
발음이 발음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겔로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겔로스와는 비슷한 에반겔리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에우 안겔리온. 그래서 이제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것들이 몇 가지가 뭐 읽을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모음은 이런 거 I, A, 어이, 우, 그러니까 뭐 우이라고는 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아우, 에우, 뭐 에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모음이 되겠죠. 장모음, 단모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단모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엡실론하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짧은 것이죠. 그리고 에타라든지 오메가는 이제 장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왜 그럼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대체로 그 영어로 이제 표현을 영어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면은 뭐 방금도 말했겠지만은 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영어로 이제 가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게 장음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상 그 뭐 이게 뭐 법칙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 알파벳이 이게 에타 이제 오메가구나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읽으실 때 그 원서를 이 그리스어 철자를 잘 못 쓰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아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장음이니까 에타고 하나는 오 하면 오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표가 있는데요. 순표 같은 경우는 뭐 연순표, 좀 약한 순표하고 강순표, 강한 순표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거하고 이제 모음에만 붙는 거죠. 이제 순표 같은 게 이제 모음에만 붙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대로 아가 되겠지만 아를 갖다가 강순표로 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가 되는 겁니다. 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뭐 이중모음일 때는 뭐 말했듯이 앞에다가 찍지 않고 순표를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순표가 강순표, 연순표가 다르겠죠. 이건 아우, 이거는 하우가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우하고 윕실론 같은 경우가 맨 앞에 나올 때는 그냥 강순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게 요건 이제 이중모음이니까 강순표가 여기다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건 휘오스 이렇게 항상 붙는다. 로도 그렇습니다. 흐로도 이걸 읽을 때 왜 이 앞에 어떻게 읽느냐 여기 나올 때 이제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땐 흐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현대 말에서 이제 R이겠죠. R인데 R이라는 말이 그 불어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비음이 섞여서 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어도 살짝 그게 남아 있어요. 독일어도 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어에서는 뭐 허베아 이렇게 있겠죠. 근데 독일어에서도 이거 뭐 로바트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사람 잘 들어보면 허베아트 이렇게도 읽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남아 있다는 거죠. 히읗이 뭐가 남아 있다는 거다. 음가가 남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맨 앞에 오는 것들은 강순표가 붙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대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호,
리트모스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영어나 이제 그 라틴 말로 오게 되면 뭐 되면은 이렇게 되죠. 뭔가가 남아 있는 겁니다. RH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리듬 그럼 되는데 리듬 할 때 RH가 표현이 됩니다. 수사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강순표를 코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호겠죠. 말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 말이 이제 결국은 레토릭 할 때 RH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R만 쓰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살아 있는 경우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 보면 그래서 왜 흐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음에 관한 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센트죠. 강세, 악센트, 액센트라도 강세입니다. 강세인데 이게 부르는 이름이 뭐 영어식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acute, circumflex, 그다음에 grav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grave라는 표현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acute는 뭐 우리가 뭐 정말 잘 알고 있는 이렇게 강세를 이렇게 앞으로 치는 거고요. circumflex는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grave는 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얘가 나와 있으니까 비블로스하고 그리스두하고 아브라함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브가 조금 그레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긴 강세인데 이게 그 여기 뭐 뒤에 이제 이과에 자 이제 다시 자세하게 이제 악센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름표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무슨 독일어의 umlaut 같은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단어를 이제 가를 때 쓴다고 하는 것이죠. 요런 이제 하면 요게 오이니까 오이 이렇게 그 프로이모스로 읽을 수 있는데 요렇게 해 줌으로써 가르고 갈라서 이모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구두점에 대해서는 구두점은 뭐 쉼표, 마침표 그리고 뭐 글자 위에 마침표가 있고 뭐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쉼표와 마침표는 당연히 우리말하고 마찬가지지만 여기 위에 있는 요 점은 영어의 콜론, 세미콜론 무시를 한다는 거고요. 세미콜론일 경우는 이건 이제 물음표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기 연습이 있어요. 읽기 연습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빨리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빨리 읽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서 강세도 강하게 읽을 수 있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뭐 읽는 것 같고 제가 평가라고 그런 건 아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이렇게 대문자랑 소문자랑 이렇게 잘 섞여 있어서 아주 읽기 좋다라고 이제 좋은 본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약성서 원문을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책을 사시면은 이 앞에 서문들이 있거든요. 이 서문들을 조금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읽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성서가 구성이 되고 이런 건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원문이 어디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 이것은 어디서 어떤 파피루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파피루스는 이렇게 되고 어떤 코덱스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코덱스 어디 지역 코덱스는 다르게 표현하고 어디는 빠졌고 어디는 첨가됐고 이런 것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걸 이용할 것인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를 들면은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본문이 이렇게 있고요. 본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그 각주처럼 요 밑에 다양한 것을 이렇게 초로록 되어 있어요. 각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몇 절 몇 절에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 시리아어에서는 뭐 이게 뭐가 포함이 되어 있고 콥트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었고 그 암브로스 그 교부 중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본문 비평을 다 많이 거쳤고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뭐 모르죠. 이제는 그 새로이 또 이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서 또 텍스트가 들어오면 또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또 연에 섞이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서를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이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가 어떻게 들어와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과는 악센트입니다. 액센트인데요. 악센트인데 이 악센트는 다 당연히 모음에 있겠죠. 모음에 있겠고 그 음절로 구성이 돼 음절에 따라서 이제 악센트를 이제 주게 되는데요. 강세를 주게 되는데요. 뭐 장음절, 장모음, 단음절, 단모음처럼 음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음, 자음 당연히 그렇겠죠. 뭐 모음은 뭐 보컬이라고 하겠고 자음은 뭐 콘소넌트라고 하죠. 이제 뭐 그렇게 되고요. 이중 모음이 있겠고 뭐 이렇습니다. 끝에 오는 이중 모음 중에 끝에 오는 오이나 아이는 한 뭐 악센트에 따르면 이제 한 단모음으로 이제 취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보면은 그 안트로포이가 있고 밑에 보면 안트로포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러면은 몇 음절이냐 몇 음절짜리 말이냐 요 0, 그러니까 3-1에서 보면 몇 음절 3음절짜리라는 겁니다. 왜냐면 끝에 오는 오이나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단모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것이죠. 악센트가 붙은 음절의 명칭 얼티마, 피널트, 안티피널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얼티마라는 말은 이제 끝에 온다는 거고 여기가 이제 피널트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안티피널트는 뭐냐? 요 안티가 무엇의 앞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널트 앞에 있다. 안티피널트.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럼 1음절, 2음절, 3음절에 있으면 되지 않아? 뭐 하겠는데 뭐 이게 뒤에서부터 얼티마, 피널트, 안티피널트 이렇게 강세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그리스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라틴어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뒤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보면은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에큐트와 뭐 서컴플렉스와 그레이브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큐트는 보통 일상에 있었던 그 강세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페널티에 올 수 있고 피널티에 올 수 있고 울티마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안트로포스, 아가페, 뭐 아델포스, 뭐 이렇게 아델포스 이렇게 이건 뭐 강세 위치는 뭐 각자 그 세 군데 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가? 규칙이 있는가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규칙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규칙들은 이제 어떻게 찍는가만 오면 됩니다. 왜냐면 그 뭐 23쪽에 보시면은 그런 경우 이제 호 크리스토스 아가토스라는 경우에는 원래는 크리스토스겠죠. 근데 이게 왜 그레이브로 바뀌느냐? 구두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은 계속 강세를 이렇게 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그레이브로 좀 바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장음절에 붙습니다. 장음절. 뭐 장음절이니까 뭐 이런 것들 다 되겠죠. 장음절이니까 뭐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음절이 되는 것들은. 그리고 왜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원래 장음모음으로 친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절 끝에 올 때 오이나 뭐 아이 같은 경우는 강세를 따질 때 보면은 악센트에 관한은 이제 단모음으로 치지만 나머지 것들은 뭐 거의 이제 장모음으로 중간에 오거나 앞에 오거나 할 땐 장모음으로 됐을 땐 이렇게 서컴플렉스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는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강세 위치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 뭐 시험 문제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겠죠. 저절로 뭘 하다 보면은 뭐 되겠지 하는데 이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죽은 그러니까 구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좀 외워야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무슨 악센트 하나 제대로 안 찍어서 뭐 틀렸다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여기 찍히느냐 여기 찍히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찍을 때 강세를 찍을 때가 중요한데 그 외에는 뭐 그냥 외우는 것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 대신 이 서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음에만 쓴다라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얼티마가 단음절인 경우 뭐 이런 얘기를 되는데요. 거기에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단음절 피널티에 붙일 경우 당연히 에큐트다. 안티페널티의 경우에도 뭐 반드시 에큐트여야 된다. 뭐 이런데요. 그냥 뭐 보시면 됩니다. 큰 원칙, 동사의 악센트에서는 이제 큰 원칙이 뭐냐? 일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뭐 지금 이제 텍스트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동사 악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오, 뭐 에쿠온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제 마지막 음절에서 가장 먼 곳에 악센트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먼 곳에 뭐가 첫 음절에 마지막 음절에서 뭐 울티마에서 가장 먼 곳이면 안티피닐턴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것이 뭐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확실히 이것도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뭐 보면 다 강세가 다 뒤에도 막 울티마에도 가 있고 막 피널트에 가 있고 안티피널트 같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규칙 동사 오메가 끝에가 오메가의 오메가로 붙는 것들이 이제 규칙 동사인데요. 뭐 레고라든지 우리가 주로 이제 리오라든지 이런 경우 오메가로 끝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규칙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이제 리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이제 앞으로 동사 변화를 하고 그럴 겁니다. 뭐 동사 이외의 악센트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명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악센트가 맨 앞에 오겠지만 뭐 에이미 같은 경우도 뒤에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예외는 있다. 하지만 정 모르겠으면 앞에다 찍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동사 말고 명사나 형용사, 분사 뭐 이런 악센트는 뭐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육 06-2 요게 그나마 규칙처럼 오는 것이죠. 보면 제1변화가 중요합니다. 제1변화 모든 명사와 분사의 복수 속격은 얼티마의 서컴플렉스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1변화니까 그 밑에 06-3에 보면은 그 1변화 중에 소에라는 단어가 있죠.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복수 속격을 보면은 소온 그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죠. 근데 역격에도 좀 복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변화 같은 경우는 뭐 속격과 역격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속격과 역격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외에 가끔 보시다 보면 막 예외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이 06-2는 제1변화 모든 명사와 분사의 복수 속격은 얼티마의 서컴플렉스를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금 이제 갑자기 그 뭐 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1, 2, 3, 4 뭐 혹격까지 있습니다. 1격, 2격, 3격, 4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주격이죠. 이걸 이제 속격이라고 하고 이제 역격, 이게 대격, 이제 혹격 그대로 혹격인데요. 뭐 다 뭐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겠고 이 소격 이제 소유 뭐뭐의 이거 되겠고 이거 뭐뭐에게 뭐 주는 것이고 대격 같은 경우는 뭐 사격이니까 뭐 목적격이라고도 하죠.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뭐 표현은 이런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고 요건 이제 젠 요건 이제 D 이렇게 되겠고 요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 이제 라틴어에서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재밌는데요. 뭐 주격인데 뭐 이것은 주어가 되겠고 이건 사실 이렇게 되겠죠. 뭐 노미나티브, 게니티브스, 다티브스, 아쿠사티브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요건 이제 보카티브스 해가지고 사실 이제 되게 신기한 건 이제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 라틴어를 표현한 것들이 물론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았겠지만 이 문법을 설명할 때 라틴어에서 쓰는 말들이 지금 그 모든 유럽어 쪽에 다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뭐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06-3에서 보시면은 결국 이 뭐 제1, 2변화 명수 단복수 속격 역격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1 변화, 2변화 명사의 단복수 속격과 역격에는 서컴플렉스를 갖는다. 그것을 좀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뭐 소해 같은 경우 단수 속격과 역격에 보면은 서컴플렉스가 에타 위에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우하는 그 복모음하고 오메가 위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또 그 발음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호도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호도 이게 오메가하고 요게 만난 건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타하고 오메가하고 요타가 만난 건데 이게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이제 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하기를 하는 것은 오메가하고 에타 밑에만 거의 하고 이제 물론 가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장음일 경우 이제 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 호도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발음상으로는 이것 되게 비슷하거든요. 호도인 이건 이제 복수일격이고 이거는 역격이라 단수 역격이라 발음할 때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장음과 서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우리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제3과 넘어가겠습니다. 제3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하겠고 이제 3과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어는 사실 명사 형용사가 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대체로 동사가 위주죠.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어렵고 동사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뭔가가 더 되어 있고 그래서 어휘도 동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도 뭐 물론 많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형용사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유럽어족은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중요하죠. 동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어떤 사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3과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동사의 5 기본 요소하고 류오와 에이미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가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쉬운 것은 현재죠. 현재에 있는 시제가 가장 기본이 되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뭐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렇죠. 보면 이제 그 법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직설법이죠. 우리가 뭐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직설법과 접속법이 있습니다. 접속법. 그 법이라는 것이 모두스인데요. 뭐 이게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모두스입니다. 뭐 직설법, 뭐 접속법, 희구법, 명령법, 뭐 부정사, 분사 뭐 이런 겁니다. 접속법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접속법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 합니까? 뭐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언어는 이제 접속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상황을 이렇게 접속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접속을 시키기 때문에 접속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다음에 뭐 희구법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근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는 드물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명령법은 그래도 좀 많이 나옵니다. 명령법은 많이 나오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니까 뭐 잘 보시면 되고요. 또 가끔 간구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간구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이죠. 뭐뭐 해주소서. 그러면 기도문에 많이 나오겠죠. 기도문에 많이 나오니까 아마 뭐 주의 기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분사 같은 경우는 그 형용사처럼 구실을 하는 뭐 동사이긴 하지만 가끔 뭐 동사에서 그래서 파생이 되는 거겠죠. 형용사처럼 쓰겠지만 뭐 이것이 그 형용사처럼 그래서 성수격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어라든지 그 현대 뭐 불어, 이태리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 유럽어 쪽에서는 이 성수격을 뭐 나오긴 하는데 이 중성 명사는 없어요. 현대 이탈리아에서도 중성 명사는 없습니다. 그 불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중성 명사가 예를 들면 이제 중성 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어 남아 있고 라틴어 남아 있고 독일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막 변화를 하겠죠. 성수격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08에서 보시면 이제 시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상이라는 것을 뭐 사실은 이제 시간과 상태를 합쳐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보통 이걸 시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템푸스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어쨌든 시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니까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1시제, 제2시제라고 하면 이 책에서는 시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제1시제, 제2시상 하면 제1시제는 제1시상은 1시상은 현재,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랑 관련이 있다. 그럼 이 제2시상은 뭐냐? 과거, 미완료된 거, 과거 완료, 뭐 이런 거죠. 완료가 아직 안 된 거, 과거 완료, 그리고 단순한 과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제2시제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뭐 단순 과거를 갖다가 아오리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아오리스트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오리스트라는 말인데 오리스트, 그러니까 부정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아오리스트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과거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오리스트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더
그 성서를 더 깊이 파거나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08-2를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의 기본 요소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시상, 제2시상, 여기에 과거, 현재, 뭐 완료 체계를 해가지고 이것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요 요소에 따라서 몇 가지 그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눠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나눠져 있진 않죠. 그러면 이제 섭하죠. 왜냐면 수동태도 있고요, 능동태도 있고요, 중간태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이제 여정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현대어랑 좀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어를 하신 분들이야 전에 그래도 학부 때 열심히 한 분들이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그래도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의 의미, 제 책의 의미를 보시면 뭐 현재와 일시상은 현재와 미래와 관련이 있고 이시상은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이 있고 완료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태라는 겁니다. 태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근데 중간태라는 것들이 있죠. 중간태.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표현은 그 주어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독일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독일어에도 뭐 예를 들면은 S kauft mir 뭐 das Auto 예를 들면 뭐 이렇게 ich kaufe mir das Auto 이걸 영어로 하면은 I buy auto니까 뭐 차 그러니까 the car to me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I buy the car to me 굳이 이거를 써야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중간태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어에도 조금 남아 있어요. 현대에도 좀 남아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간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쓰는 사람들의 언어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중간태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칭은 당연히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있죠. 근데 1인칭과 2인칭, 3인칭이 있지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아시겠고요. 수는 단수하고 복수가 당연히 있다는 거를 보시게 되겠고 뒤에 그 11에 표시되어 있는 것 동사의 활용은 인칭과 수에 맞추어야 하지만 그렇겠죠. 동사의 활용은 인칭과 수에 맞춰야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어가 비인격 명사의 중성 복수 주격일 경우 흔히 그 동사는 3인칭 단수 어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비인격 명사 중에는 뭐 밑에 나와 있죠. 타 오노마타 에스틴 이라는 거 이름들은 뭐뭐뭐뭐시다 라고 합니다. 에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3인칭 단수 현재인데 뭐 복수인데 그러면 복수 3인칭 복수 3인칭 현재형을 써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단수 3인칭이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all이라는 단어. all is the students. 모두가 학생이다. 뭐 이럴 때도 뭐 비인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자면 이거를 단수 취급할 수 있다는 거. 아, 모두니면은 왜 복수지 왜 단수야?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비인격 명사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테크나, 다이모니아, 프레우마타, 뭐 에트네. 특히 이제 테크나 같은 경우는 무슨 아이들 뭐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비인격이야? 예전에는 아이들까지는 아직 인격체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트네 같은 경우 이제 민족 뭐 민족 이런 건데요. 그런 경우들도 뭐 인격으로까지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희한하죠. 어쨌든 그러한 예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 에이미입니다. 보시면 이제 리오인데요. 이게 강세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간이 되겠고 여기가 어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간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간은 변하지가 않는 게 어간이죠. 어미가 변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리오라는 게 이제 풀다라는 겁니다. 풀다. 밑에 이제 예시가 되어 있지만 티 류에테 톤 폴론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냐?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이렇게 푸는 거가 되겠죠. 류에테가.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것을 풀었다. 뭐 이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있겠고 옆에 나와 있는 그 12번에 나와 있는 에이미라는 동사는 소위 말하는 비동사예요. 뭐 이다라는 겁니다. 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지금은 이제 능동태를 하는 거죠. 제일 쉬운 게 현재 능동태가 제일 직설법 현재 능동태가 제일 쉽죠.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해서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어간과 어미에서 아닙니다.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에서 변한다. 그리고 어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강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리오. 이게 1인칭입니다. 리오, 리에이스, 류에이. 요게 1, 2, 3인칭. 단수, 복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가죠. 류맨, 류에테, 류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있느냐? 법칙은 뭐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미 변화라고 하죠. 이 어미 변화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기본형이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 성수격이 정해집니다. 성수, 그러니까 수하고 격변화까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장 변화가 심한 단어입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변화가 심하죠. 영어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유럽어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다라고 할 수 있다. 서술어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 단수 복수 1인칭에 보면은 에임이니까 앞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순표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연순표를 붙이는 건데요. 1인칭은 아마 이거겠죠. 에고, 에이미, 나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중에서 나다라고 했을 때는 에고 에이미 할 때 이겁니다. 에고 에이미. 에이미, 에이. 근데 이게 좀 독특하죠. 여기에 이제 서컴플렉스가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서컴플렉스가 이제 붙다는 거. 그다음에
ST가 되겠고 여기는 Sman, Este, A신, AC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외워두는 게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라는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다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고 리오가 기본형이니까 또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왜 요 끝에 요건가? new가 왜 붙은가? new가 왜 붙는가? 라고 어떤 발음의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끝에 오면은 new를 붙여가지고 이게 문장이 끝났음을 우리 말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맨 앞에 올 경우에는 new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C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럼 복수 3인칭 단수 현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들을 보시면 T, 류에테, 왜 이라는 뜻이겠지만 T가 뭐 왜라는 뜻이겠는데요. 류에테 보시면 에테가 어미가 에테가 돼 있고 하니까 2인칭인데 복수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 수학처럼 대입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밑에 그 카이, 리우신, 아우톤. 그래서 리우시인데 new가 붙어갖고 리우신, 아우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리우시 아우토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럼 같은 말할 때는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 사이시옷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처럼 리우신 아우톤 이렇게 붙인 것이죠. 자음 앞에 new를 붙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C 같은 경우도 밑에 보면은 뭐 휴메이스 액투 테우 에스테 테크니아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에스테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스테니까는 복수 2인칭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에테, 에스테 이런 경우를 보면 복수랑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낱말이 이제 나오죠. 이제 3과의 낱말이 나오는데요. 3과 낱말을 보시면 아쿠오까지 보겠습니다. 아쿠오.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간이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거겠죠. 강세는 그대로 가고요. 복수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오맨만 붙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에 요것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되게 아쿠우시가 되겠죠. 강세는 뭐 대체로 이렇게 되겠고 이건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요 끝에 어간과 어미를 좀 구분해서 하시면은 이런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오 같은 경우는 이제 듣다, 뭐 어쿠스틱,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이 있는 말이 되겠고요. 발로. 저는 이제 딱 이게 발로니까는 발로 차다 뭐 이런 뜻인데 비슷해요. 뭐 어쨌든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발로, 그러니까 발로, 발레이스, 발레이, 발로맨, 발레테, 발루신 뭐 이렇게 변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3인칭 단수를 여기 발로라는 말이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이 좀 쓰이는데 심볼
소위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디아블처럼 뭐 디아볼로스라든지 혹은 파라볼로스 이런 말들은 뭐 되게 뭐 심볼로스 뭐 심볼론이거든. 디아볼론, 뭐 파라볼론 뭐 이렇게 보면 요 접두어가 있다라는 거, 요 말은 여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던지다, 함께 던지다, 나누어서 떨어뜨려 던지다. 이거는 곁으로 던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상징이겠죠? 이거는 악마라는 뜻이 되겠고, 이거는 우화입니다. 뭔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파라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단어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포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프인데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그래픽 뭐 이런 말에서 다 뭐 그림과 관련이 있겠지만 원래는 이제 쓰다라는 말에서 이제 온 것이고요. 뭐 기노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겠죠. 에고 에이미 뭐 있다, 이다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코 같은 게 가지다, 텔로 원하다, 람바노 취하다, 받다 취하다, 레고는 뭐 정말 잘 많이 쓰는 말이니까 반드시 뭐 중요하겠죠. 뭐 여기서 이제 로고스 다 연관이 돼 있는 말이죠. 말씀, 말하다. 리오는 당연히 아주 우리가 계속 쓸 말입니다. 풀다, 파괴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리오라는 말이 있고, analyze. 그러니까 현대어의 이제 analyze라는 말도 여기서 여기 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이 또 앞에 뭐 관련이 있는 것이면 다시 풀다. 그러니까 분석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어 헤치다라는 것이죠. 분석하다. 그러니까 피스테오스.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뭐 많이 쓰이죠. 피스테오, 피스티스라는 말 자체는 이제 명사고 믿다. 이것이 이제 신앙하다라는 말이 왔겠죠. 신앙하다는 말이 바울로 사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카이 이건 이제 접속사겠죠.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호티 뭐뭐 하는 것을 뭐뭐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를 먼저 하겠죠. 뭐뭐 때문에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카이는 뭐 그리고나 뭐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까 대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대라는 말도 뭐 그리고 그러나 두 개 다 쓰고요. 두 번째에 온다고, 주어 다음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테오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마테오복음 맨 앞에 그 읽기 마테오복음 익힌 문제에서 계속 그 2절부터 보면은 뭐 이삭 대 에게네센 톤 이야콥 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요. 뭐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니까 no 혹은 뭐 not 이런 말들을 쓸 때는 뭐 우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오는 단어들 때문에 모음으로 오느냐 강순표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문제를 보시면 1번 레고, 카이, 아쿠에이스. 레고니까 1격이죠. 현재 1인칭 현재 단수. 1인칭 현재 단수니까는 나는 말하는데 에이스니까 이거 보니까 두 번째 거네. 단수 일격. 너는 욱이라는 말. 아가 모음이니까 우 대신에 욱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과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들은 오늘은
과제를 내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뭐 쉬운 거고 그 대신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금처럼 동사 낱말들 한번 몇 번 한번 써보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익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게 쉬운 거니까 그냥 보시고 대충 보시고 이제 과제는 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 이게 마지막에 오니까는 우시가 아니라 니가 붙었죠. 그 다음에 델타입니다. 디다 스케이스. 그러니까 시그마 같은 경우는 대문자는 이렇게 쓰지만 소문자에서는 이게 있고요. 뭐 육자랑 비슷한 거랑 그 다음에 지금 현대어인 S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중간에 왔을 때 혹은 앞에 왔을 때는 이렇게 쓰고 맨 끝에 왔을 때만 S자로 쓰는 건 다 아시죠? 모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다 디다스 케이스 할 때 이거 S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에이스니까 에이스 리에이스 단수 이격 그러면 이거 그리고 현재 단수 이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격이 아니라 2인칭 현재 단수 2인칭이군요. 잘못했습니다. 2인칭 2인칭이다. 현재 단수 2인칭 그리고 요거는 접속사니까 그리고 여기 원래는 카이가 어떻게 되나요? 카이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액센트가 이렇게 에큐트가 되어 있는데 요 뒤에 허로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그레이브로 바뀌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대충 중요한 건 아닌데 찾아보셔서 왜 그런가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레이브 앞에서 그레이브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프신 여기도 이제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끝에 오니까 니가 붙였다는 거. 그리고 우신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오멘 류에테 류시 이거는 그러면 현재 복수 3인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석을 하는 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접속사니까 그냥 접속사 그리고 그러니까 2인칭이니까 현재 단수 2인칭이니까 디다스 케이스 너는 디다스코 너는 가르쳤고 그리고 복수니까 그들은 뭐예요? 쓴다. 가르친 것을 쓰는 거겠죠? 가르친 것을 쓴다. 너는 가르치고 그들은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분석을 하고 숙제를 하시거나 과제가 나올 때는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하라라고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 익히 문제들만 충분히 하고 복습하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에 또 히라고 시간을 맞습니다. 처음이라 어렵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조금씩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울 것들이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외울 것들이 좀 많아서 걱정인데요. 외울 것들이 많아서 시험 보기 전에 좀 하면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